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전 슬라이드, 요전 동영상에서 이제 그 강학습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했고요. 거기서 보면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강학습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는 특이사항은 그 몬테카를로 근사를 쓰고 시간한체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요 네 가지를 설명했었습니다. 요 중에서 몬테카를로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거죠. 제가 동영상에 올려서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그걸 무서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를 정확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강학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면 이제 일반 책들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제가 공부를 해보고 분류한 건데, 기본형, 정책, 경사법, 가치반복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하나씩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에이전트는 뭐 활동하는 거고요. 환경, 뭐 바둑판, 바둑돌 이런 거죠. 상태는 뭐 옆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동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보상은 한번 뭐 보상 주어지는 거, 정책은 뭐 70% 확률로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팔레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기 마련이죠. 즉시 보상, 지연 보상, 뭐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생각해 보면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들면 뭐 바둑을 둔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씩 매칭시켜 보시면 금방 다 이해가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니까 동영상 설명하지 않고요. 상태 변이 확률은 여기서 이제 일로 갈 때 일로 가는 게 70%고 30%다, 뭐 이런 변이 확률 같은 걸 설정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마코브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가율, 그래서 뭐 보상받는 게 이제 지금 당장 받는 건 크고 나중에 작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금방 알고요. 그냥 대단히 중요한 건 모르면 안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생각하고 매칭 시켜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강학습의 학습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고, 보상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죠. 그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이 바뀐 정책에 의해서 상태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보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죠. 요 앞에서 나왔던 정책, 가치 이런 것들의 용어가 여기 한 장에 다 써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거 한 장을 보시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강학습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끝났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강학습이 실제 적용되는 모델들을 제가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그걸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강학습 모델의 종류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기본 모델.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상태나 관측이 없고요. 그냥 행동과 정책만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뭔가 보상이 되고 거기다 정책 나오고, 행동하고 보상하고 정책만 하는 가장 간단한 모델, 기본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는 환경과 상태와 환경의 상태와 관측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환경의 상태 관측이 있고 정책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상이 있는 모델.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책은 끝까지 간 다음에 보상이 결정되면 그것은 반영하는 거. 그 정책 경사법. 근데 가치반복법은 뭐냐면 앞에 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다음 상태의 가치와 현재 상태의 가치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거만큼만 현재 상태의 가치를 늘리는 방법. 약간 다르죠? 보세요. 기본 모델은 뭐 환경에 대한 상태 관측 이런 게 아예 없고요. 그냥 행동하고 보상하고 행동 보상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환경의 상태와 관측이 있는 경우가 추가가 되면 이제 정책 경사법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추가됐는데 뭘 할 때 끝까지 가본 다음에 거기서 잘 되면 그 반영해 주는 거는 정책 경사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음 상태와 현재 상태까지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만큼 현재 상태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을 가치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세 가지의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모델에서 뭐 행동하고 정책을 행동하고 뭐 어떤 뭘 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걸 정책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 그 정책을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은 이그리디, UCB1 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정책 경사법은 그냥 끝까지 다 해봐야 되니까 해본 다음에 반영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치 반복법은요. 이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비교한 다음에 그 가치만큼 현재 상태를 그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요럴 때 쓰이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살사하고 큐러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살사하고 큐러닝은 가치 반복법에 속하는 모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가치 반복법에다가 그 사전에 주어진 어떤 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딥러닝을 추가한 것이 뭐냐? DQN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강학습 모델은 세 가지 모델이 있다. 그냥 제가 정의한 거니까 그렇게 그냥 편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기본 모델, 환경의 상태와 관측이 고려하지 않는 모델, 환경의 상태와 관측까지 고려를 한 모델은 정책 경사법. 근데 정책 경사법은 현재 상태에서 끝까지 가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여기서 반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끝까지 가보는 거니까 뭐 알고리즘은 없는 거죠. 가치 반복법은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을 현재 상태에서 추가해 주는 방법. 가치 반복법. 그 가치 반복법에는 알고리즘이 살사와 큐러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기본 모델은 이그리디와 UCB1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 반복법에 그 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갖다가 미리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면서 진행하자고 해서 가치 반복법에 딥러닝을 추가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DQN이에요. 뭐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강화학습 쓴다 그러면 보통 뭐 그냥 뭐 큐러닝이나 DQN 많이 쓰겠죠. DQN이나 큐러닝으로 쓰겠죠. 느낌으로 딱 오시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강화학습은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어떻게 차이가 난다. 기본 모델에 쓰는 알고리즘들은 이런 게 있다. 여기 가치 방법 이런 게 있다. DQ는 이것들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요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해요. 요 슬라이드 내용을 모르고 알고리즘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요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는 기본 모델까지니까 기본 모델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은요,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슬롯머신이 있는데요. 슬롯머신이 그냥 팔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팔만. 그러니까 어느 팔을 잠겼을 때는 보상이 나오고 어느 팔 안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그 코인이 나오면 보상을 받는 건데요. 어떤 팔을 획득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전에 있는 정보도 없고, 그죠? 코인을 많이 얻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상태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팔 내렸을 때 코인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많은 건데 이럴 때 어떤 팔을 내가 내려야 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말하는 이런 문제를 다중 슬롯머신 문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거는 강학습의 가장 간단한 형태다. 보세요. 상태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냥 정책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 판에 선택하는 거죠. 그냥 보상도 그냥 코인 하나 지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본 모델이라고 한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럴 때 그러면 내가 어떤 팔을 선택해야 될 거냐 이거죠. 요거 재밌네. 그죠? 뭐 아무거나 똑같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인공지능 하는 분들은 또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위한 알고리즘, 이그리디 UCB1 앞에서 사실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보시면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기본 모델은 처음에 그 코인이 나올 확률이 높은 판을 선택해야 되지만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없죠. 그러므로 이제 처음엔 정보 수집을 위해서 수억 머신 팔을 한두 번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건드려서 나오는 상황을 보고 그걸 탐색이라고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럼 나는 이번에 이걸 선택하겠어라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탐색과 이용에 쓰이는 탐색과 이용의 균형을 위해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그리디하고 UCB1이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리디의 알고리즘은요, 뭐냐면 그냥 무조건 최대의 이익을 주는 거를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그렇지 않고요. 이 확률로 랜덤하게 선택하고 1만에서 2의 확률로 입실론이라고 하죠. 약간 입실론의 확률로 그 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무조건 제일 보상을 많이 주는 걸 선택하는데 이 그리디는 그게 아니고 제일 보상을 많이 주는 걸 갖다가 1만에서 입실론만큼 선택하고 입실론만큼은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리디 알고리즘을 쓰면 1000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뭔가 다른 데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변동의 여지를 주는 것이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리디 입실론 이 그리디라고 그냥 있는데요. 이 그리디에서 이가 0.1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보면 최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뭐 그리디 알고리즘이야 뭐 최고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 별로 할 게 없고 이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제 입실론만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그 알고리즘 한번 개념을 보면 이런 가치에 의해서 다음 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은 그리디 알고리즘 쓰는 중이에요.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 타겟이고 샘플로 한번 볼게요. 슬롯 머신이 있어요. 팔이 2개 있어요. 어떤 팔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상태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팔 원을 한번 당겨봤어요. 사전 탐색을 해야 되니까 당겨보고 당길 때 성공해서 코인이 하나 나왔어요. 팔을 또 당겼어요. 그래서 또 코인이 나왔어요. 또 1번을 또 당겼어요. 그때 이제 코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팔을 1을 당겼을 때 성공, 실패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치를 구하는 식이 이거잖아요.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는 자 보세요. 시행S가 1이니까 시행S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N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서 리워드가 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전에는 0이었고요. 요번에 1이 나왔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 나오죠. 됐죠? 근데 두 번째도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n이 3이고 또 2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요 전에 성공한 것이 여기 반영이 됐죠? 요번에 성공한 거 반영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증가했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면 다시 2분의 1로 감소해요. 다시 원위치 했죠? 여기서 늘었다가 감소하죠. 사실은 어떤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식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식을 그냥 보시면 다시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많이 하시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 이게 공식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면 확률 가치가 늘어나고 거기서 또 실패하면 또 가치가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서 이 공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 오늘 요번 동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서 이 공식이 맞는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그리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기본 모델에서 자 8, 8,2를 당겨요. 그래서 가치를 계산하고 그 입실론의 확률로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8,1이 성공이고요. 8,2가 실패해요. 그죠? 당겼어요. 실패면 자 10%의 확률로 랜덤하게 8을 선택하고, 그죠? 90%의 확률로 강성이 높은 얘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이 그리드 알고리즘이에요. 이때 이게 지금 8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가치를 다 계산을 해야죠. 이것처럼. 이 두 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모델에서 그 그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8을 선택한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8을 당겨보고, 그래서 요거 갖고서 이렇게 가치를 계산해 보고, 요 가치에 따라서 그 입실론을 설정해서 입실론만큼은 랜덤하게 찍고, 그 나머지 1마의 입실론만큼은 가치 큰 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기본 모델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요, 이미 프로그램으로 다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리드 알고리즘이 뭐고, 이 그리드 알고리즘이 뭐고, 이 그리드 알고리즘이 어떤 가치를 구하는 식 갖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사실 프로그램 구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쓰시면 됩니다. 요거 됐죠? 그럼 이번에 UCB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UCB안은요, 성공률하고 바이어스를 최대로 만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UCB1에서 쓰는 공식은 이거예요. 뭐 공식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건 너무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좀 맞지 않고요. 지금 일단 이 공식이 계산해 보니까 잘 맞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됐고요. 이것도 똑같이 시행횟수 플러스 1, 성공횟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1이 실패하고 8,1을 당겼는데 실패하고 8,2가 성공했다 이거죠. 그죠? 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8,1은 실패하고 8,2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해보죠. 자, 8,1이 자, 볼게요. 8,1에서 성공한, 8,1이 8,1에서 성공하고, 자, 8,1에 성공한 경우, 8,2에 성공한 경우, 그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자, 8,1에 성공한 경우, 그래서 8,1에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n은 플러스 1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n은 3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행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8,1은 실패하고 8,2가 성공을 했어요. 두 번째 시행 단계가 됐는데, 이 두 번째 시행 단계에서 8,1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8,2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 성공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8,1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8,1은 실패하고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거가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8,1이 성공한 경우 8,2 성공한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밸류로 보면 8,1의 CMS, 토탈 CMS, 그죠? W1은 8,1의 CMS, 그죠? 8,1이 성공했어.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딱 하면 1.4. 그 다음에 8,2가 성공한 경우는 똑같이 마찬가지 N, T, W가 성공한, 앞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1.74. 그럼 지금, 자, 보세요. 앞에서 그 전에 탐색할 때, 8,1은 실패하고 8,2는 성공했어요. 두 번째 성공할 때는요, 8,1이 성공할 기대치와 8,2가 성공할 기대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8,2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UCB1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뭐 이 그리드나 UCB 아니라 뭐
뭐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이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거 내가 계산하는 법을 요거 사례를 들고 계산하는 법을 설명해서 요 계산해 보시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8 실패하고 8투가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8투를 채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공식이 맞게 작동하겠다고 반증할 수 있지. 계산을 여러 번 해보면요. 맞게 작동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일단 눈에 익히시고 이 공식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맞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처음 인공지능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본 모델에 대해서 요 다음번에는 이제 정책 견사법 모델이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기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리드 알고리즘과 유시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식을 드리고 예를 설명드리고 그 순서 그다음에 계산하는 법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의 상식과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기본 모델은 지금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워낙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어떤 알고리즘을 부여하고자 했던 그 인공지능 학자들의 고생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공부하면서 이 공식을 만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기본 모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 결정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를 만들었던 그리고 그걸 갖고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인공지능 저희 선배들이죠. 선배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